자, 이제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첫 번째도 이렇게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어떤 궁금함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NCS 합격 자소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사실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안 쓰죠? 학점 이제 2016년도부터 안 쓰죠. 그죠? 외국어는 원래 안 쓰죠. 사실 자기소개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NCS 채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분은 직접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합격을 하셨고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어요, 지혜 씨? 우선은 자기소개서가 묻는 바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저희 인천항만공사에서 질문을 주셨던 게 이제 약간 그런 인천항만공사의 주요 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항만공사라는 회사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을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강동우 씨의 경우에는 어떤 네. 점에 좀 중점을 두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하지혜 사원이랑 같이 네. 말했던 것처럼 이제 또 똑같이 저도 준비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준비한 게 있다면은 저는 이제 남의 자소서를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참고도 안 하셨어요? 예, 참고도 절대 안 했고요. 합격한 선배들이 자소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자료도 줬는데 저는 보지 않고 그냥 난 내 이야기만 쓰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솔직함으로 승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내가 쓰고 있는 게 맞는지? 보통은 그래서 참고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불안하기보다 이제 요즘에 자소서가 자소설이라고 해서 부풀리기 형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차피 면접까지만 가도 이제 자소서를 보게 되고 면접에 대해서 저랑 이제 면접위원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들통나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내 이야기만 쓰고 절대 과장하거나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냥 정말 제 이야기만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군요. 강동우 씨 같은 경우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자신감과 솔직함 그리고 자기만의 철학 이런 게 굉장히 확고한 분이고 또 그 부분이 굉장한 어떤 원동력으로 합격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자기소개서 문항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응시 분야에 필요한 직무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건데 단연 첫 번째는 직무 얘기가 나옵니다. 직무 역량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의 그러면 지원 동기, 직무 역량 한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씨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볼까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읽어드린다면 졸업 프로젝트에서는 기타 연습 애플리케이션의 주파수 분석률이 낮아 기타 소리를 인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파수 관련 서적을 읽어보며 주파수 특성을 파악했고 이 점을 고려해서 재개발한 끝에 분석률을 100%로 만들었습니다. 미아 찾기 및 방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에는 실종 신고 메시지를 전송할 때 서버 트래픽 초과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실종 신고 반경 5km 이내의 사용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도록 수정해서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어떤 IT 프로젝트라도 관리 능력을 통해 완벽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동우 씨를 제가 소위 좀 띄엄띄엄 본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니네요. 이런 면이 있군요. 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 프로젝트 경험을 제가 왜 좀 인상적으로 봤냐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문항에 써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하시고 몇 번 쓰시고 고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네, 이제 처음에 그런 IT 프로젝트를 경험한 것을 쓰라는 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썼을 때는 정말 두루뭉술하게 수치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쓰다가 이제 저도 이제 1년 정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수치화도 안 돼 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는 것보다는 정확히 5km 이내 그리고 주파수 성공률이 원래는 70%였는데 100% 늘렸다. 이렇게 해야 이제 면접위원분들도 가독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수치화해서 쓴 게 좀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 탈락한 자기소개서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동훈 씨의 자기소개서와? 이번 자격증하고 전 자격증을 대비한다고 보면요. 네. 일단 좀 전에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사실 그 질문하는 문맥과 내용이 다르게 기술이 됩니다. 카피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붙여넣기를 한 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원자가 여러 구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군데 넣죠. 네, 그러면 사실 그 회사의 그 특성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답변 내용을 넣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냥 봤을 때 네. 이게 컨설신지 아니면 어떤 애정을 갖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건지 사실은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사실 구직자들은 나름 구직자들도 잘 이렇게 하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요거는 넣어도 되겠다 해서 붙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신단 말씀이세요? 그럼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그 자기소개서 항목을 네. 특정 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직무를 개발하게 된 노력들 또 그다음에 도전 부분, 그다음에 항만공사 업에 관련된 사안들 4가지 항목들을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한 영역은 맞춰서 썼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다 일관성 있게 써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드러나게 되죠.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하지혜 씨의 합격 자기소개서 이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전략팀 인턴 근무와 영국 교환학생, 중국 해외 탐사 파견 등을 통한 꾸준한 노력으로 이 2가지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시장 분석 능력, 글로벌 담배 기업 전략팀 인턴 근무 당시 저는 전자담배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직접 2달간 활동하며 3회 리서치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6개 브랜드 직영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50개 이상 매장과 통화해 평균 수익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대 수익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하지혜 씨 자기소개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들리는데 어떤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세요? 일단 하지혜 씨 같은 경우는 그 외국계 기업 또 이제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수익률에 대해서 분석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크게 이제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그 사무 분야인 경우에는 그냥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현장을 안 가보는 경우가 많은데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나가서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고 또 동상이 적절하게 경영진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했다는 것이 되게 이제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경우에도 지금 쭉 자기소개서 일부를 지금 들으셨는데 잘 썼죠? 네. 그렇죠? 잘 썼으니까 합격을 했겠죠. 네. 어떤 분을 특히 좀 인상적으로 보셨어요? 대표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원 동기와 관련된 역량이잖아요. 네. 인천항만공사와 본인의 어떤 그 지원 동기, 꼭 가고 싶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원 동기 부분이 네. 굉장히 명확하고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에 꼭 기술이 돼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노력의 측면에 있어서 방금 이제 두 분 그리고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보통 그 모호한 표현, 그러니까 정성적인 표현보다는 정량적인 표현을 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숫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강동우 사원님 그리고 하지혜 사원님 자기 소개서에 보면 네. 모두 다 구체적인 정량적인 표현, 그러니까 숫자가 기입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째 자기소개서 문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추진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추진 사유, 두 번째는 추진 과정상의 생각과 행동, 세 번째는 개선 내용 및 성과까지 나와 있는데 자, 두 분께 직접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을 작성하셨어요? 지혜 씨? 저는 그 문항에 대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했었던 경험을 썼는데요. 네. 이제 제가 저희 학교 이제 동아리에 마케팅 팀에서 그때도 활동을 하면서 네. 저희 학교 이제 축제를 기획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동아리가 이제 8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네. 기존에 진행해 왔던 그런 축제 양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이제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했던 경험을 그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추진 사유, 그다음에 과정상의 뭐 생각이나 행동, 결과 네.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셨어요? 예, 그렇게 문항이 주어져 있어서 네. 이제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파악을 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은 그럼 어떤 것인지 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다라고 좀 명시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썼습니다. 나눠서 세부적으로. 그렇군요. 동우 씨는 어떤 걸 쓰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정보통신처에서 네. 근로장학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근로장학생을 관리하는 관리장을 맡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관리장을 맡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관리장을 맡으면서 이제 저희 관리 근로장학생 학생들이 이제 2명이서 같이 근무를 쓰게 되는데 이제 선배랑 이제 후배랑 있을 경우에는 선배가 이제 그 출석부에 그냥 사인만 하고 안 나오고 네. 후배에게 모두 일을 시키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사건을 발생한 걸 보고 일단은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한 가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그다음에 네. 카카오톡이 이제 유행하는 네. 시기이다 보니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같이 근무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걸 인증샷을 보내도록 스마일 사진 인증 제도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게 돼서 보내게 되면은 네. 출석한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웃으면서 사진을 찍다 보면 이제 서로 장난도 치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교류가 활발해졌던 친해지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구직자분들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막막해져요, 사실. 이걸 뭘 써야 되지? 그다음에 사실 2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경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대학생활 4년 이상 다 하면서 한두 가지 경험을 한 게 아닌데 어떤 걸 써야 될지 사실 막막하거든요. 때로는 쓸 게 없기도 하고 너무 많기도 하고. 두 분은 어떠셨어요? 지혜 씨.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경험을 좀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뭘 써야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취업 준비를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경험도 썼다, 저 경험도 썼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조금 지나면서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쭉 한 종이에다가 나열을 해서 네. 거기서 제가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 그리고 무엇을 배웠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훨씬 그 이후부터는 좀 수월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쓰셨어요. 네, 종이. 쭉 나열을 오. 해가면서 쓰니까 어느 정도 제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전체적인 그림도 잡히고 제가 이런 것에 또 강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전체적인 어떤 저 자신을 잘 이해를 해야 또 자기 소개서를 쓰기가 수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군요. 네. 네, 좋은 팁입니다. 동우 씨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고 이런 항목하고 연결짓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를 쓸 때 하재 사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모두 나열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한 항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1000자에서 뭐 700자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는 한 이제 1500에서 2000자를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약을 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만 요약을 해서 그 항목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했던. 오히려 기억이 굉장히 자세하게 네. 쓴 다음에 오히려 거기서 뺄 거를 빼는 네, 전략으로. 뺄 거는 빼면서 이제 하는 전략을. 그렇군요.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항까지 자기소개서 항목을 봤는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인천항만공사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항만시설 사용 두 가지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인천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는 지금까지 16년간 동결하였고 부동산 임대료는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상승되어 최근 3년간 동결 및 인하하였습니다. 계속 임대업체에서는 임대료를 계속 인하 및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임대업체 또한 경기 침체에 따라 단기 순손실 상태이며 임대업체 임대시설물 회전율은 12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런 문제 왜 내신 거예요? 그 세 번째 문항을 이제 제시를 했을 때 네. 1번이나 2번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많았었는데 네. 3번 질문에 있어서는 중도 포기한 지원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 3번 질문을 쓰려면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세 가지요. 네. 뭔가요? 첫 번째, 항만공사에 애정이 없으면 못 씁니다. 그렇겠네요.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이 질문 안에는 경영학적 관점도 사실은 좀 녹아 있어요. 네. 그래서 임대 회전율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단기 순손 시의 그런 경영학적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의 의도가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본인이 그 질문은 정답이 있지만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 던진 거는 자기의 전공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를 또 풀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IT를 다루고 있는 사람은 IT 관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건설을 업무하고 있는 사람은 건설 관련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자 자기 직무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숨은 의도가 많이 있고요. 좀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심혈을 너무 기울였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런 문제 안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를 안 것만으로도 아,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 합격하신 두 분의 대답이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동우 씨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어떻게 쓰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보고 진짜 저도 막막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이제 항만공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못 쓴다고 생각했고, 제가 만약에 항만공사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 이렇게 자세하게 쓰라고 했으면은 좀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만공사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인천항 공식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네. 이런 데에서 많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작성을 했었던 것 공부를 좀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왜 여쭤보냐면 IT, 네. 그러니까 공학 네. 쪽 전공이시니까 이런 경영학을 물어보는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학을 저는 이제 지혜 씨와 다르게 따로 전공은 하지 않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고 해서 딱 컴퓨터에 대한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경영학의 이해라든지 그런 이제 교양적인 과목들도 많이 수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공대에서의 시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공대에서 시각과 교양에서 배운 시각을 같이 접목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한 열심히 네. 그렇죠. 공부를 해서 최대한 네, 애정을 보여주고. 애정을 네. 보여주는 거. 아, 포인트는 애정이군요. 네.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애정. 그렇군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예, 사실 저도 봤을 때는 사실 뭐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이런 묻지마 지원자를 걸러내는 질문이구나. 아, 딱 아셨어요, 의도를? 예, 이제 모르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이고 절대, 네. 제가 200개 정도 서류를 쓰면서도 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그런 물동량 창출 기여도에 기반해서 이제 그 사용료를 매겨야 된다라는 좀 다분히 경영학적인 접근을 했었고 이게 막상 정말 들어와서 팀의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약간 인센티브라는 제도로 실제로 존재를 했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제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무가 많이 녹아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항목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익혔던 네. 것이 들어오셔서도 입사를 네. 하셔서 도움이 좀 되고 있나 봐요. 예, 굉장히 딱 보고 반갑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류잖아요. 지금 자기소개서를 보고 있는 게 다 어쨌든 서류 전형을 보고 있는 건데 사실 학교도 안 쓰죠. 영어 성적도 안 쓰죠. 뭐 학점도 이제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전형은 그냥 자기소개서만 충실하게 쓰면 통과를 거의 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누군가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기준이 있죠.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다 채워넣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빈칸 없이. 빈칸 없이 말씀이시죠. 애정하고 다 채워넣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 채워넣는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뭐 성장 배경, 뭐 그런 아버님은 뭐 하시는지 그런 걸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다 채워넣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재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인재들은 대부분 NCS 이제 필기시험이나
면접 시험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빈칸 없이 정성스럽게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서류에서 얼마나 떨어져요? 저번에 했을 때 서류에서 거의 한 70%, 80% 이상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70%, 80%? 네,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다 못 채워넣었어. 문항을 다 못 채워서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네. 문항을 못 채워놓거나 네. 또 다른 거는 카피. 내용을 이제 다른 회사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70%에서 80%가 떨어진다는 게 놀라운데 대부분의 이유가 채워넣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붙여넣기. 네. 카피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간절해도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안 지키는 지원자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는 채워넣기 채워넣기. 그리고 붙여넣지 않기. 네. 그렇군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CS 무엇을 물어보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 이거는 뭐 필기 시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다 해당이 됩니다. 과연 뭘 물어볼까? 이 두 분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입사하실 때 어떤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혜 씨 같은 경우는 200군데를 지원하셨잖아요. 그 기업들하고 뭐가 좀 다르던가요? NCS 전형은? 기존에 저는 사기업이나 외국계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직무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은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제가 영어 특기자로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질문이 시에스타, 그러니까 낮잠 문화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봐라. 이 정도 질문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달달 외워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돌발적인 질문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업무상에서 얼마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시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 강동우 씨. 네. 어떤 질문 받으셨던 게 기억이 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 면접 위주로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인성 면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회사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울림이라고 답변을 하고 회사 생활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타 직원들과 어울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짧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직무 질문도 물어봤었는데 그 비중이 한 인성 질문회 같은 경우에는 한 70% 그리고 직무 관련돼서 한 30% 정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있다면은 면접위원분들이 그 한 면접자에게 이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제 다 같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턴이나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 NCS 문제를 풀거나 뭐 면접을 볼 때 좀 유리한 구조인가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그 NCS 측면에서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필기도 그렇고 기존의 인적성 검사하고 기존의 면접하고 가장 많이 또 특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그 전에 저희가 방송 때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현업의 문제 장면, 현업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맥락적으로 구현이 됐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업에서 맞닥뜨릴 만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기는 학창 시절만을 보낸 친구들은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인턴을 통해서 조직 생활을 한 친구들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의 강점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또 면접도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데 들어가셔서도 좀 인턴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파헤치신 편인가요? 면접이라는 것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지원자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도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뭐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텍스트에 기반했던 어떤 면접 방식이 지금 이제 콘텍스트, 상황이 들어가면서 이제 해석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건 사실 평가에 있어서는 지원자의 태도, 행동 같은 게 또 사실 그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NCS에 관한 궁금증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 그 마지막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NCS 어떻게 준비하나요? 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구직자분들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두 분처럼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두 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NCS가 도입이 되고 첫 번째로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막한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혜 씨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 저도 사실 NCS가 뭔지조차 잘 모르던 그쵸. 시점에서 네. 이제 준비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NCS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예시 문항 그리고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고 준비를 했던 게 또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기본을. 네. 그렇군요. 동우 씨는요, NCS가 뭔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NCS 도입 초기였고 그래서 이제 서점에서 뭐 NCS 뭐 전용 NCS 뭐 문제풀이 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족보라든지 그런 기존에 이제 출제된 NCS 문항도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혜 씨처럼 직접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뭐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지 저는 이제 정보 기술이니까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운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NCS 사이트, 공식 사이트를 비롯해서 사이트를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막상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쭉쭉 읽고 이게 아니잖아요.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공개를 좀 해주세요, 지혜 씨. 저의 팁이라고 하면 네. 사실 그 모듈 그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공부하기에는 조금 너무 방대하지 않나 싶어서 문제를 먼저 풀고 이제 틀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보는 식으로 하면 제가 굳이 알고 있는 부분까지 2번 공부하기보다는 약간 취약한 부분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좀 먼저 풀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방대하다면 문제를 먼저 풀고 필요한 부분만 가서 공부하는 방법. 자, 동우 씨는요? 네, 저도 비슷하게 공부하긴 했는데요. 진짜요? 네. 저도 영리하다고 한번 해주세요. 아유, 영리하십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럼요, 공부했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NCS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제 진짜 여러 가지 뭐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공부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찝어서 그걸 약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합격자가 말하는 NCS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이 이제 남아 있는데 현재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서 NCS 기반으로 채용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두 분처럼 되고 싶은 많은 후배들 그리고 구직자분들이 있어요. 조언의 말씀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낌없이 좀 마지막으로 들려주세요. 동우 씨도 해주실까요?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춰놓고 나는 이 정도면은 서류에 합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험에서도 나는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잘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생 놀 건 아니니까요. 네. 어쩜 저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정말 지금까지 스펙초월 성공 신화 강동우 신입사원의 이야기였고, 자, 다음 조언은 베테랑 신입사원입니다. 우리 지혜 씨 어떤 조언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NCS를 준비하면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에 좀 여유가 있다면 정말 최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직무에 맞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저학년이라면 동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인턴 경험을 쌓아올 수도 있고 꼭 굳이 인턴만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NCS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굉장히 후배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뿌듯한 표정을 계속 아빠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사장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인재상을 비롯해서 앞으로 NCS 채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먼저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 하면 현재 그 NCS 홈페이지에 가서 본인에 맞는 직무의 요구 역량을 확인해가지고 요구 역량에 맞는 그 학과 수업 스케줄을 짜서 거기에 맞게끔 수업을 들으라고 좀 권고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학점이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네. 실제 그 일을 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학과 전공을 맞춰서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라고 권면하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되겠죠. 아직까지 자격증,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인데 자격증이 없다 하면 제일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전문 영역을 갖췄다라고 사실은 평가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꼭 취득할 것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NCS에 대해서 인천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 채용 과정에서의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두 분의 신입사원, 2016년에 정말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 차장님도 훌륭한 신입사원 많이 뽑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함께 할 거고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NCS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